일주일 동안 뉴스도 있고요. 등등이 있는데 우선 흐름 자체를 하나를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첫째, 이걸로 할까요? 자, 첫째 이렇게 봅시다. 경기가 나빠져요. 침체를 가요. 그럼 이 경기를 살려야 되죠. 살려야 합니다. 경기 살린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GDP를 늘린다는 의미예요. GDP를 늘리려면은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돼요.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기가 나쁘면 돈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유동성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가격은 올라요. 그것이 너무 많이 오르거나 해서 심리적으로 꺾일 때는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꺾이는 것이 아니고 심리가 꺾여서 꺾이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게 기본적인 경기 패턴이에요. 이 자체가. 자,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자, 2분기에 우리나라죠. 2분기에 3.3% 역성장이라고 그랬습니다. 3.3% 역성장. 그게 마이너스라는 거죠. 우리가 IMF 때 마이너스 한 IMF 시절이 있었죠. 97년도에 마이너스 5%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뤘어요. 한 해에. 그런데 지금 2분기가 마이너스 3.3%면은 IMF 수준에 버금갈 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마이너스 6.5%를 예상하고 있고 유럽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유럽과 미국 이런 쪽에서 경기가 살아나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경기를 살려나갈 수가 종전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가 거의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전 세계가 동시에 살아나야지 한두 나라 살아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수출은 얘 보고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너스 16.6%로 줄었답니다. 56년 만에 최대 감소를 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최대 감소입니다. 제가 내일 모레 바로 60이니까요. 그렇게 많이 감소를 했답니다. 엄청난 어떤 그 감소분이죠. 그러면서 한국은행 뭐 3분기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거는 가봐야 아는 거고요. 정부에서는 원래 우리 1.2% 플러스입니다. 그러다가 0.2% 플러스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거의 플러스였죠. 그러다가 뭐 조금밖에 마이너스 아닙니다. 그러더니 마이너스 3.3% 갔죠. 제가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해외 나라하고 동떨어져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아울러서 우리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도 어려운데 이 어려움이 탈출되는 게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지속됐었을 때 과연 이 부동산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미국은 실업수당이 16주 만에 다시 늘어났답니다. 이게. 그리고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고 미국에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항복을 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라 그러고요. 어쩔 수 없죠. 미국 대통령도 방법이 없는데 일본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중구난방 집값 이게 서울이죠. 서울에서는 정책들을 주택임대사업자 정책도 혜택을 준다라고 눈만 해서 그거 쌓는 사람만 유리하게 된 거죠. 그게. 그래서 가격을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내라 그러면 혜택을 줄게 하고 막 지금 장관이 독려를 했어요. 2년 만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다 없애버렸죠. 정부가 그렇게 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세종시로 옮기자. 느닷없이 갑자기 세종시가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대부터 있었던 얘기니까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왜 지금 나오냐는 거죠. 지금 부동산 이러는데 세종시 그 얘기하면 세종시 가격 올라갈 걸 진짜 모를까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죠? 재건축 규제 완화 논란. 서울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집은 하나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구입을 해서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월세 받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역세권의 오피스텔은 거래량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오피스텔 가격대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전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안전자산이라 하는 부동산이 막 그렇게 가격이 뛰어왔어요. 그러면은
위험 자산은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고 하니까 위험 자산은 떨어져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주식이거든. 그런데 주식도 올라요. 주식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기가 나쁘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안전 자산을 선호를 해요. 이 안전 자산이 뭐냐면 금, 은, 달러, 채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안전 자산을 선호하고 위험 자산을 거의 별로 안 해요. 그럼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게 주식이에요. 정권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경기가 나쁜데 안전 자산은 안전 자산대로 올라가고 위험 자산은 위험 자산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거의 뭐 우리가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막 지금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반면에 미국, 유럽은 또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실이 또 생겨나는데 아시아는 또 상승들을 또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세계가 큰 어떤 변화의 어떤 변곡점에서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느끼게 하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 안전자산도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요동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옛날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중심 잡는 거죠. 중심 잡는 게 뭐예요? 내가 필요한 거주주택 위주로 한 채를 딱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게 아니라 넓혀가면서 내 노후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면은 큰 문제 없는 거죠. 이게 어떤 변화가 와서 노후가 안 돼 버리면은 그때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은 집 쪽에 무게 중심을 들고 아파트 두 채, 세 채가 아니라 이제는 노후 중심의 투자 방법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변화기예요.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굉장히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어떤 세미나에서도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겨날 것 같은데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이런 갭 투자에 대해서도 다시 좀 살펴봐야 되겠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수익형 부동산이나 차익형 부동산만 고민했지만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같이 제 세미나 시간에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하고 수요일은 저희 사무실의 김남현 팀장이 진행을 합니다. 아직 코로나는 계속 진행 중이니까 지난주도 제가 10분에서 15분만 딱 추려서 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세미나 신청을 하지만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좀 급한 사람 위주로 한 15분 내외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무실에 세미나에 못 오시더라도 너무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요. 이 상황에 적절히 대처를 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지금 못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오시라고 해서 또다시 제가 세미나 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은 관심 가져주시고 세미나에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